자, 이제 numPy로 날짜와 시간을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numPy로 해볼 건데 이 numPy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numPy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numPy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그냥 설치하셨다면은 설치하셔야 되는데 cmd 커맨드 창을 여셔야 돼요. 커맨드 창을 여시는 방법은 윈도우 버튼, 우리 키보드의 윈도우 버튼과 R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뜨고요.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cmd라고 쳐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여기 커맨드 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커맨드 창에서 pip install 하고 여기에 설치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 numPy니까 numpy라고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썬 설치하실 때 아나콘다를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아나콘다는 설치하시면은 numpy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퀀트는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은 뭐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찾아보시고 하셔도 충분하시다. 예. 그래서 아나콘다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됐죠? 자, 이제 numpy가 설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날짜와 시간을 공부해 볼게요. 자, numpy를 임포트 해 볼까요? 임포트 numpy 임포트가 됐고요. 자, numpy가 임포트 됐는데 numpy에서 어떤 클래스가 우리 데이트 타임 날짜와 시간을 할까요? 그게 바로 데이트 타임 64예요. 자, 보시면 numpy date time 64라고 하면 이제 날짜 시간을 이제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ISO 국제 표준 방식과 UTC 방식이 있는데 먼저 ISO 국제 표준 방식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ISO 국제 표준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예요. 예, 어렵지 않아요. 2021년 예를 들면 12월 2일 되셨죠? 예, 요거를 변수에 좀 담아 볼까요? today라고 해서 한번 담아 볼게요. 그리고 today를 한번 찍어 볼까요? 예. 그래서 찍어 보면 나오죠. 그쵸? 예.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자, 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트 타임 64는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의 데이트 타임과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날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쵸? 년, 월, 일밖에 안 나왔어요. 시분초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분초를 안 넣어줬기 때문이죠. 시분초도 한번 넣어줘 볼까요? 예, 19시 54분 12초 하면은 그렇죠. 시분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데이터 타임 64는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날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날짜와 시간까지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자, 그리고 참고로 또 numpy를 사용할 때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수학에 관련된.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별칭을 붙여줘요. as라고 쓰면 이제 요 뒤에는 단어로 철자로 우리가 numpy를 대신 불러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막 dk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다가 dk라고 해서 이제 불러와도 실행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mp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드를 보고 mp라는 말이 있으면 numpy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mp라고 바꾸면 되겠죠? 제대로 실행이 되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자, mp.datetime 64로 했어요. 실행이 잘 되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ISO 국제 표준 방식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UTC 방식이에요. UTC 방식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mp.datetime 64 하고요. 이거를 일단은 onday 할까요? anday 하면 자, 여기에 어떤 인자가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초가 들어가요. 어떤 초냐면 UTC 방식은 1970년 1월 1일 0시 0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1초씩 카운트하는 거예요. 총. 자, 그러니까 만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만이 지난 거예요. 만 숫자 만이요. 천이라고 할게요. 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자, 0시 0분 0초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천이 지나간 건데, 자,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인자로 단위 코드를 써주셔야 돼요. 단위 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초를 한번 넣어볼까요? S가 초예요. 자, 그 다음에 AN day라고 해서 한번 찍어보면은, 자, 보세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1970년 1월 1일이고, 여기 보시면 시, 분, 초잖아요. 16분 40초가 된 거예요. 1000초가 지나간 거예요. 자, 즉, 요 단위 코드에는 초뿐만이 아니고 다른 월도 넣을 수 있고요. 일도 넣을 수 있고요. 년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00월이 지났으면 여기다 월을 넣으면 1000월이 지났는 거예요. 요때 1970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1000초가 지났으니까 1000초는 16분 40초에 해당되나 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AN day 해서 MP는 num파이를 이제 줄여서 말하기로 한 거잖아요. 데이트 타임 64 하고요. 여기다가 뭐 할까요? 만 해볼까요? 만 하고 우리 월로 한번 바꿔볼까요? 월은 여기서 월은 대문자 M이에요. 대문자 M. 그 다음에 AN day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면은 53년 5월이 됐어요. 1000월이 지나니까 53년, 2053년이 됐어요. 너무 많이 지나서 뒤에는 생략이 된 거네요.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가 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다른 걸로 바꿀까요? 그러면 1로 바꾸면 좀 줄어들겠죠? 예, 1로 바꾸면 좀 줄어들었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죠? 이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날짜들을 이렇게 하나씩만 아니고 배열에다 넣을 수 있어요. 배열. 리스트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 파이썬에서 리스트 배웠죠? 이렇게 해서 1, 2, 3 이런 형태를 우리는 리스트라고 했는데, 넘파이에서도 이렇게 리스트와 같은 게 어레이, 배열이 있어요. 배열. 그래서 mp.array 하면 여기도 그대로 1, 2, 3 넣어볼까요? 예. 그러면 array라서 1, 2, 3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수학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넣게 되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num파이에서 날짜도 이 array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mp. 해볼까요? array 하고 인자로 대괄호를 하고요. 그쵸?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2021년 12월 1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넣어볼까요? 2021년 12월 3일 그 다음에 2021년 뭐할까요? 11월 12일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넣을 건데 일단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날짜가 아니죠. 날짜 객체가 아니에요. 뭐냐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타입이. 그쵸? 여기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인자로 무엇을 넣어줘야 된다? 타입을 넣어줘야 돼요. 타입을 넣어줄 때 d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떤 객체였죠? 데이트 타임 64였죠?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제 여기가 뭐가 됐어요? 타입이 뭐가 됐어요? 이제 날짜 객체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또 유용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mp.arrange가 있어요. arrange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인자가 3개 들어가거든요. 예시를 보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1, 100이 있고 여기다가 2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이렇게 돼요.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2씩 주기로 2씩 단위가 끊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3, 5, 7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1부터 100까지 2개씩 넘어가서 1이면 1부터 100까지 연속적으로 다 지킬 거고요. 여기 만약 10이면 그러면 1,
10일 이런 식으로 지키겠죠. 90일까지. 자, 됐나요? 이걸 또 날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레인지 하시고 여기다 날짜 뭘 해볼까요? 2021년 11월 1일 할까요? 네. 거기서부터 2021년 11월 12월 3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일단 엔터 한번 쳐볼까요? 아니죠. D타임 써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단위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이 단위였잖아요. 그쵸?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그쵸? 뭐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 주기?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공차라고 할까요? 우리 등차 이렇게 10씩 더해진다. 공차가 10이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공차를 넣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D 타임은 데이트 타임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64 써야죠. 맞죠? 64 쓰고 대괄호를 하고 여기에다가 D라고 쓰면 대문자 D라고 하면 하루씩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 뭐가 틀렸네요. 철자가 틀렸죠? 어레인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또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데이트 타임 64 여기를 문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요. 또 틀렸죠? 자, 됐죠? 자, 어떤가요? 11월 1일부터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해서 12월 2일까지 예, 그래서 날짜로 지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좀 바꿔야겠네요. 2020년으로 바꿀게요. 2020년으로 바꾸고 여기를 뭐로 할까요? 대문자 M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2020년 11월, 12월, 2021년 1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아, 월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일은 다 생략이 돼버렸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파이를 하면은 우리가 날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mp.date time 64 하고 ISO 방식으로 2021년 12월 3일 할게요. 여기에서 빼기 뭐라 해볼까요? mp.date time 64 하고 여기는 뭘 넣어볼까요? 2020년 10월 15일 해볼까요?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타임 델타가 나왔어요. 타임 델타 64가 됐어요. 타임 델타 기간이었잖아요. 그쵸? D 날짜고 414. 즉 2021년 12월 3일에서 2020년 10월 15일을 빼면 414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그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파이에서 우리가 날짜 시간을 알아봤어요. 요 정도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은 판다스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